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여전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숫자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9월 30일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선임됐고 김영배 최고위원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3.15 이거 위령제가 가을에 열렸습니다. 61주년을 맞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이죠.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나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의 피겨 꿈나무들이 김해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대회가 2년 만에 열렸는데요. 피겨 불모지인 김해에서 유일하게 차도희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차 선수는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 김해 지역 꿈나무로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차도희 선수. 강렬한 눈빛부터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도는 더블 악셀까지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차 선수의 점수는 38.00. 여자 초등부 고학년 그룹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원했는데 괜찮아요. 대회에서 다 멋지게 클린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차 선수는 김연아 선수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6차례나 훈련장을 찾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에 비해서 되게 빨리 커 올라오고 있는 선수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동안 김해는 성인 선수는 물론 꿈나무조차 나오지 않아 피겨 불모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차 선수의 등장으로 김해 지역 피겨에도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한편 전국 피겨 꿈나무들이 기량을 뽐내는 제23회 전국 남녀 피겨 꿈나무 대회가 김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급부터 8급까지의 전국 초등학생 선수 140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 대회는 10월 3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봄이 아닌 가을에 열렸던 3.15 의거 위령제가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 가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61주년을 맞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법이 제정돼 위로를 전했는데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 마음을 다해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는 3.15 의거 희생자 위령제. 연회처럼 정성이 깃든 행사지만 의거 발생 61주년인 올해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의 바람,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위령제가 거행된 국립 3.15 민주묘지 광장에는 마치 축하하듯 날씨마저 눈물 같은 빗방울을 떨구었습니다. 3.15 의거 특별법의 계기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로 3.15 의거는 내년부터 진상조사 등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유족과 부상자, 공로자들의 업적에 대한 제대로 된 명예회복까지 기대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전당도 첫 삽을 뜰지 주목됩니다. 그간 60년 동안의 공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상조사와 더불어 공로자 발굴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부상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나름대로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 부정선거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외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 1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250여 명의 시민이 부상이나 고초를 겪었지만 예우에서만큼은 야박했던 3.15. 61주년을 맞은 3.15 의거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단계로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과 소아, 청소년, 임신부 등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미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10월 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16세와 17세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10월 8일부터 사전 예약을 해서 10월 18일 이후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78만 명과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한 추가 접종도 진행됩니다. 고령층은 10월 25일, 나머지 대상자는 11월부터 차례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불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9월 30일 민주당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불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당대표는 불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남부 내륙철도와 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실화, 불경 수소 경제권 구축 등 민주당이 불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불경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승동 모델이 생기면 이게 지금 이거 자극 효과가 생겨서 이제 호남도, 충청도도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의 좋은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로드쇼가 창원 광장에서 9월 30일 개막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로드쇼는 현대차 그룹의 첨단 수소 모빌리티와 기술을 알리고 창원의 새 성장 동력인 수소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수소 충전 트럭과 재난구조 수소 발전차, 연료전지 유닛 등 10종의 첨단 수소 모빌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와 양산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30일 제61차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미분양이 감소한 창원과 양산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미분양 지역인 거제시는 전남 광양시와 함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이 김해시 복지재단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들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해시 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 직원의 비위 행위는 내부 자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김해시 의회가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TF팀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효재 선생의 타계 1주기를 맞아 창원 제황산공원에 추모길이 조성됐습니다. 추모길은 생전 이효재 선생이 산책을 즐기던 곳으로 생명숲과 평등, 평화, 이음 등 4가지 테마길이 조성되고 안내판과 포토존 등이 설치됐습니다. 이효재 선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호주제 폐지 운동 등을 주도한 여성운동가입니다. 고성군은 맞춤형 청년주택인 고성 뜰안이 완공돼 10월 1일 6명의 청년이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뜰안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유주택입니다. 청년주택에는 개인 욕실과 세탁기, 가구류 등이 제공되며 거실과 옥상 루프탑 등 공유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내년도 학교급식비 단가가 소폭 오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9월 29일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최근 식품비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내년도 학교급식비 단가를 2.5%, 평균 70원 상당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은 올해처럼 도교육청과 도시군이 각각 70대 6대 24의 비율로 분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경남, 울산 공유대학 등과 관련해서도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밀양시가 4년 연속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밀양시는 올해도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밀양에는 7,700여 가구, 11,000명이 넘는 인구가 전입했으며 귀농귀촌 문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